말싸움에서 이기고 싶나요? 토론이나 논쟁에서 똑똑하게 주장을 펼치고 싶나요? 지금부터 말싸움에서 이기는 의외의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이거는 무려 50년 전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내놓은 방법입니다. 아니,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몇십 년 전, 몇백 년 전에 누군가 이미 고민해서 해답을 내놨다는 게 철학의 큰 매력이죠.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게 아닐까요? 안녕하세요, 희린입니다. 오늘은 말싸움이나 논쟁에서 여러분이 아주 똑똑하고 탁월해 보일 수 있는 논리 전개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. 저도 예전에 이 방법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송사 PD 면접 볼 때 써먹은 적이 있더라고요. 그때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. 간단한 논쟁이나 말싸움뿐 아니라 토론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일 듯 합니다. 논쟁에서 이기는 이 방법은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로부터 출발합니다. 말싸움이나 토론, 이런 논쟁의 공통점은 네가 옳네, 내가 옳네, 이런 거겠죠.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의견이 대립하게 됩니다. 서로 다른 두 항목이 대립한다고 해서 이거를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데요. 이 이항 대립이라는 말을 했던 기원은 교과서 시간에 많이 배웠던 철학자죠. 네, 바로 플라톤입니다. 선과 악, 흑과 백, 요런 게 이항 대립인데요. 이런 이항 대립에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우월하다는 전제가 있어요. 자, 여기서 포인트는 이 전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. 우열구조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걸 밝혀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. 네, 바로 이걸 탈구축이라고 합니다. 자, 토론할 땐 뭐다? 바로 이 탈구축입니다. 이 탈구축을 여러분이 아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. 우리 끊이지 않는 논쟁 있죠? 탕수육 부먹이냐? 찍먹이냐? 요걸 대입해서 설명해 볼게요. 탈구축 방식으로는 이렇게 풉니다. 애초에 부먹이냐 찍먹이냐 나누는 것부터가 틀렸다. 탕수육에 막 도착했을 때는 바삭한 텍스처에서 찍어 먹는 것이 유리하다. 그런데 그렇게 막 찍어 먹다가 어느 순간 이 탕수육이 살짝 덜 바삭해지는 순간 부먹으로 촉촉한 양념이 스며든 탕수육을 또 먹으면서 또 다른 풍미를 맛보며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? 네, 이렇게 애초에 주장하는 탕수육 부먹이냐 찍먹이냐 요 문제 자체, 옳다 그르다 하는 이 문제 자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게 바로 탈구축입니다. 요 전제가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. 제가 토론 면접 때 적용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. 당시에 저는 4명의 면접자들과 함께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. 집단 토론 면접이었는데요. 그때 주제가 가성비 대 브랜드였습니다. 가성비가 중요하다. 브랜드는 좋은 퀄리티를 보장한다. 이런 식의 토론이 펼쳐졌습니다. 그런데요, 이 주제 자체가 사실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.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. 답변에 좋고 나쁨의 기준이 없어요.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느냐. 면접자가 그 전개를 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 회사의 이 직무에 맞는 인재인지 아닌지를 면접관이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. 이 논리 전개 방식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보고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죠. 우리 회사의 인재상과 맞는 사고관을 가졌는지까지 평가하게 됩니다. 일단 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화합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죠. 자, PD 면접 때 다른 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허점이 있었어요. 애초에 이 토론 자체가 극단으로 가기에는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PD라는 직군에 지원한 만큼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의 입장에서 가성비냐 브랜드냐를 데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말을 뗐던 게 바로 이 탈구축이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애초에 가성비냐 브랜드냐 하나만을 따지기는 PD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사실 제작비나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PD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가성비죠. 이 가성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PD다. 그런데 이 가성비만 따지고 여기에만 치우치다 보면
어떤 브랜딩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방송의 브랜드에만 집중하기에는 단기간의 예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, 그렇다고 가성비만 따지기에는 이 장기적인 브랜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다른 방송사와의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결국엔 단기간으로는 가성비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PD다. 지금은 좀 오래된 이야기라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. 결론은요? 네, 이렇게 애초에 서로 뭐가 옳다 그르다 따지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요. 꼭 기억하세요, 여러분. 탈구축. 이런 우열구조 자체의 모순을 밝혀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자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탈구축 이론입니다.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한 반증 사실 자체를 가지고 논리를 펼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주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순을 지적하는 거죠. 옳다 그르다가 아닌 이걸 따지고 드는 이 대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. A가 아니라 B다 라고 주장하는 상대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애초에 A다 B다 따지고 드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, 모순적이다 라고요. 사실 이 이항 대립이요,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논리 전개의 주장 방식입니다. 흑백으로 나눈 이 이항 대립 자체는 사고하기에 굉장히 편한 방식이죠.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얼른 정리해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룹이나 회사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 정리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편리한 만큼 이 구조 설정은 우리의 사고의 폭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올 때, 토론에서 A도 아니고 B도 아닐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. 우리의 해결법은 바로 탈구축입니다. 꼭 기억하자고요. 직장인문학이었고요. 다음에 여러분께 더 힘이 되는 직장인문학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 뿅.